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 챔피언 쇼 2부를 담당하게 된 이민 멘토 이렇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장이 좀 녹록치가 않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2부에 여러분들 또 만나뵈러 나왔으니까 많은 종목들 지금부터 좀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저께 하루는 또 약간 반등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미국 쪽에 또 영향을 받으면서 내려오는 약간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좀 놀리는 듯한 시장이긴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담을 받아보시고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스터디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타이밍에는 굉장히 종목 상담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유익하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화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접수 외에도 전화 접수가 좀 힘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채팅창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것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선별해서 상담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많이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을 하기 전에요. 일단은 1부에서 우리 황민현 멘토님께서도 시장을 봐주셨지만 시장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지금 뭐 한 50위까지도 올라간 종목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중에서 한 2종목 정도 약보합에서 약간은 한 1, 2% 정도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8종목들은 다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떨어져 있지 않고 나만 힘들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나 뭐 시장 조정받는다고 해서 힘만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런 시장도 겪어서 올라가 준다면 저는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제 욕심상으로 제 예상상으로는 일단은 2,800까지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은 상방향으로 보고 나서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바꿔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오늘 왜 떨어졌는지 약간은 그림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일단 어저께 미국 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강경하게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는 0.84% 현재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조금 더 떨어지는 1.47%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간과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2023년도만 생각하더라도요, 미국 시장에서 1, 2%가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보통 3% 내지 4%, 그러니까 미국 시장보다 빠질 땐 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땐 더 조금 오르는 장이었는데, 그나마 미국이 떨어진 만큼 지금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그래도 좀 힘이 있는 시장이다, 위쪽으로 좀 올라갈 만한 힘이 있는 시장이다. 그치만 세계적인 경제가 계속해서 낮게 금리 얘기가 나오면서 좀 파워를 좀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고 싶지만 약간은 눈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저희가 이런 거를 많이 눈여겨봐요. 금리 도대체 언제 인하가 돼요?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인하가 언제가 돼요?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 신경을 끄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인하를 언제 할지가 시장에서 이제 반영을 받는 건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런 퍼포먼스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땐 금리 인상과 인하 뭐 이런 것보다 미국 시장에서 살짝만 반등만 주면 우리나라는 더 오를 수가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이란, 뭐 하마스, 이스라엘 뭐 이쪽 중동 전쟁 쪽에 대해서 약간은 좀 예민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쪽에서 계속 전쟁이 나고 또 폭동이 일어나고 하게 된다면 유가 자체가 상당히 급등을 하게 되거든요.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지수가 조금은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는 있다라는 점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인력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고 계신 종목을 지금부터 상담을 많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긴밀하고 기묘하게 좀 움직여야 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방향으로 보시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저번 주부터라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시장은 뭐 여기까지 봐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이 가장 급하실 것 같으니까요. 지금부터 첫 번째 통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성 SDS. 아, 삼성 SDS요? 네, 15만 8천 원에요. 네네. 10%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좀 비싸게 산 것 같아서. 아, 혹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아, 그러세요? 요거 혹시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좀 뭐 AI도 붙을 것 같고 데이터 센터도 붙을 것 같고 해서 이제 사셨는데 사고 나 네. 보니까는 위치가 좀 높은 것 같은데라고 해서 좀 헷갈려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쁘지는 않아요. 네. 네. 저는 이 종목이 지금 혹시 그 화면 보고 계시나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일봉으로 보자면은 진짜 지금 시청자님이 사신 종목 자체가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빨간 줄 하나 거드릴게요. 요게 이제 네. 시청자님 사신 단가인데 요 단가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높아 보이죠? 네. 네, 이렇게 보면 높아 보이는데 보통 이렇게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 종목들은 이렇게 월봉으로 많이 보는데요. 월봉으로 보면 지금 시청자님이 사신 단가가 이 단가입니다. 이 단가. 네, 제가 다시 빨간 선을 거드릴게요. 지금 요게 빨간 선을 좀 거드릴게요. 요 단가거든요. 시청자님 사신 단가가 딱 요 정도인데 이건 지금 높아 보이세요? 낮아 보이세요? 월봉으로 봤을 땐 지금 시청자님 네. 사신 단가가 제가 지금 마우스로 찝어드린 단가인데요. 요 단가가 네, 네. 지금 높아 보이세요? 낮아 보이세요? 좀 더 두껍게 해드릴까요? 좀 낮아 보이지 않으세요, 시청자님? 예. 아마 조금 생방송이셔서 좀 떨려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을 조금 길게 네.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삼성 SDS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퍼포먼스 자체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 특히나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 종목들은 이렇게 월봉을 형태로 봐야 되는데 월봉 형태에서 현재 시청자님이 사신 단가는 그렇게 높은 단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는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높은 단가에서 샀나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단가도 저는 그렇게 크게 높게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조금 일봉 자체, 차트 자체를 조금만 더 멀리서 본다면 충분히 지금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가나요? 지지부진하나요? 라고 보신다면 제가 봤을 땐 일단 17만 원짜리에 매물대가 좀 많아요. 17만 원짜리에서 지금 여기도 매물대가 있고요. 그 전에, 바로 전에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라는 건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17만 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17만 원 너무 기다리다 너무 지쳤어요 하면서 17만 원이 오자마자 파는 자리니까 자꾸 그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는 건데요. 저는 이 종목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1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보이거든요. 네. 비중 10%밖에 안 되니까 쭉 끌고 가시다가요. 18만 5천 원 오면 거기서 수익 실현하셔도 충분히 문제가 안 돼요. 이 종목은. 네, 떨어져도 걱정할 종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요 자리 지켜주다가요. 18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예, 한동화성 네, 한농화성이요. 23,000원이요. 2만 3천 원.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게 전고체 배터리인데 지금 2차 전지가 네네. 움직이지 않아갖고 이거 같이 묶여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하나 드려봤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거 추가 매수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손절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순절을 해야 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그냥 가지고 가야 되나? 네네. 요거를 이제 모르겠어요. 그 배터리 때문에 사신 거 맞죠? 시청자님 보시면. 네네. 예. 근데 시청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배터리의 이슈가 금방 사그라드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은 좀 남아있는 재료인 것 같으세요? 남아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가 앞으로 좀 더 진보를 하려면 분명히 한농환성이라든지 뭐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CNT 도전제라든지 LFP 배터리 쪽에서 어떠한 퍼포먼스가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지금 강한 배터리는요, NCM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기존의 2차 배터리를 고가의 배터리를 잘하는 거고, LFP 배터리라는 이 저가형 배터리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기술력이 중국한테도 한참을 못 미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벤트가 발행해서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양산의 단계라든지 전체적으로 뭐가 퍼포먼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눌려줬다가 그 종목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23,000원이라는 가격 단가가 조금은 아쉽긴 해요. 아, 예, 조금은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좀 약간 고단가 같지 않으세요? 단가가 좀 위쪽에 있다고 생각 안 예, 드세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위쪽에 네. 있다라는 건 살짝 좀 아쉽긴 한데요. 종목 자체는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료도 네. 괜찮고 일단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2023년도에 적자가 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흑자가 나다가 적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나지 않는다라는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라는 그런 약간 수술을 좀 해야 돼요. 아, 아시겠죠? 네. 그럼 얼마 정도에서 사면 매수? 지금 비중이 다행히 8%밖에 안 되시니까 제가 네.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종목은요. 한 16,000원, 17,000원 선까지는 좀 내려와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지금 자리에서부터 17,000원 정도 내려와가지고요. 거기서 횡보하는 자리, 그러니까 자리를 만들어주는 자리가 왔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부터 추가 매수 진행하셔도 돼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 더 반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거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에 지금 많이 좀 테마에 엮여있긴 하신데요. 2차 전지가 지금 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나 뭐 지금 제약바이오 쪽, 뭐 이쪽에는 좀 많이 매기가 물려 있는데요. 특히나 뭐 어제나 그제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 특히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하이닉스도 따라가고 요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에 좀 소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반도체가 한번 슉 하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뭐 이쪽으로 지금부터라도 보시는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저는 그 LG 생활 건강을 네. 그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좀 멘토님 얘기 좀 들어보고 이제 결정하려고요. 매수 타임. LG 생활건강을 직접 고르신 이유가 뭐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고르신 이유가 뭘까요? 아, 그 고른 것보다요. 좀 네. 그 지인이 네. 이거를 좀 사라는 권유를 좀 받았거든요. LG 생활건강이요? 네, 그래서 네. 내가 혼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 멘토님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아주 잘하셨어요. 보통 종목을 그냥 사실 네네. 때는 그냥 뭐 특히나 네. 이제 아시는 지인분이 얘기를 하셨을 때는 항상 먼저 네. 사는 좀 습성이 있으시거든요. 개인 투자자님들이. 예. 네네.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먼저 전화 주신 건 정말 잘했고요.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지금 신규 매수해도 될 것 같은데요. 종목 자체는. 아, 괜찮아 그래요? 보이는데요. 네, 네. 아, 네. 왜냐하면 요즘에 이런 뉴스 혹시 보셨어요? 뭐 중국 쪽의 소비 경제가 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K-뷰티라고 하는 약간 화장품 쪽에 계속되는 수입액도 늘어나고 매출액도 역대급으로 쓰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들릴 거예요. 네. 예, 거기다가 중국 소비가 살아나면 중국 소비 중에서는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애들이 먼저 대장주격으로 움직여 줄 것 같고요. 지금 전화를 잘하셨지만 이렇게 보시면 지금 화면 보고 계시나요 혹시? 네네, 보고 예, 있어요. 지금 제가 빨간 선으로 거드리는 게 현재가인데요. 전체적으로 네네. 지금 되게 저점에 와 있죠. 예. 예, 저점에 와 있고 얘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이제부터는 좀 바닥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는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대신 신규 매수라고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요. 비중을 30% 사실 수 있으면 10% 쪼개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 종목은 지금부터 들어가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종목 잘 고르셨네요. 10%. 예, 10% 세 번 그 나눠서 네네네네. 사면 저는 그렇게 신규 매수도 무조건 분할로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은 목표가는 혹시 요거는 이제 지금 사시게 된다면 올라가게 되면요.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53만 원 정도까지는 보여요.
아, 네, 그래요? 53만 원까지는 보이니까 저는 지금부터 네. 천천히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게 21년도부터 내려온 거예요, 시청자님. 지금 24년도잖아요. 이 종목이 네. 가만히 보면 지금은 저점인 것 같지만 3년 내내 170만 원 가던 종목이 지금 37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종목 자체는 민멘토가 얘기했으니까 57만 금방 오겠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종목은 네. 천천히 사시면서 들고 가시면 결국엔 잊고 살다 보면 이 종목은 57만 무조건 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되게 네. 천천히 대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 급하게 막 몰아서 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오늘 종가에 살까요? 아니면 지금 사도 저는 되나요? 저는 오늘부터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팬이에요. 아,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LG전자 14만 8천 원에 LG전자. 5%입니다. 아, 죄송한데 평단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14만 8천 원이요. 아, 14만 8천 원.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거는 코로나 때 공부 없이 매수한 종목인데 네. 제가 최근에 멘토님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는데 네네. LG전자가 좋다고는 하셨는데 제 거는 가격대가 좀 높아서 네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이거 마음고생 심하셨겠네요. 되게 오래되셨겠네요, 이 종목. 네, 오래됐어요. 다행인 건 뭐 저는 LG전자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LG전자가 보통 이렇게 상담에 들어온다 그러면 거의 상담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시청자님은 상담을 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위쪽에서 지금 5% 샀다라는 건 정말 불행 중에 다행이고요. 다만 아쉬운 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종목 자체를 너무 위쪽 선에서 잡으셨다라는 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위쪽에서 비중이 30% 40% 간다면 지금 이 종목은 조금 손대기는 어려울 텐데 다행인 건 위쪽에서 5%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좀 모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현금 여유 있으세요? 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는 지금부터라도 좀 비중 좀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비중 5%니까 저는 이 종목 5%씩 계속 사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부터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LG전자가 네. 낼 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하죠. 이 주식에서는 굉장히 뉴스라든지 뉴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LG전자가 요즘에 가지 못했던 이유는 애플이랑 협업을 하면서 애플카를 많이 만들기로 했는데 애플카가 잠정 중단을 하면서 LG전자가 약간은 주가 자체가 밑으로 빠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LG전자가 요즘에 하는 사업이 뭐냐? 로봇 사업이라든지 AI 쪽이라든지 가전 쪽도 AI를 붙여가지고 LG전자가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LG전자를 지금부터라도 좀 모아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구나 LG전자가 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전기차 충전소 사업은 제가 봤을 때 LG전자가 지금 선두주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모아가시면서 충분히 천천히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친절한 아시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S 머티리얼즈요. 아, LS 머트리얼즈요? 네. 네, 42,000에 기준이 70%요. 아, 이거는 좀 힘드시겠네요, 이거. 네. 이거 1월 중순쯤에 샀거든요. 2월 중순이요. 1월 중순. 1월 중순이요. 1월 중순이지. 이거 네네. 사시자마자 계속해서 떨어지셨겠네요. 예. LS 머트리얼즈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시청자님? 뭐 대충 알긴 아는데요. 풍경하고 뭐 배터리하고 알루미늄. 맞아요. 보통 신재생 슈퍼 에너지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쪽을 하는 건데 네네. 지금 네. LS 쪽이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가는데 LS 머트리얼즈만 좀 안 가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알고 있죠. 이게 제가 지금 위쪽에서 비중이 70%라서 지금은 이 종목을 어떻게 더 추가로 대응해야 될지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네, 제가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진짜 현금이나 돈은 한정적이지만 시간은 어느 정도 좀 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시나요, 시청자님?
아니 화면 안 보는데. 아, 그럼 혹시 이제 재방송으로 다시 보시면 되는데 예, LS 예, 머티리얼즈라는 이 재무제표를 좀 잠깐 보자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적자가 난 적은 없고요. 다만 네. 매출액이 조금 뭐 22년도에 늘어났지만 23년도에는 살짝은 주춤했지만 계속해서 흑자가 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내가 네. 이런 종목을 나도 모르게 신규 상장해가지고 많이 오른다고 해서 위쪽에서 70%를 실어놨다면 이 종목을 시간을 주고 나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손절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켜보려고 마음먹었어요. 네, 저는 이 종목은 좀 시간을 좀 주시는 게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종목 자체가 제가 적자가 심하고 종목은 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이 한 3만 원 정도 자리에서 그냥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종목은 제가 네. 봤을 때 괜찮거든요. 회사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네. 종목을 좀 쭉 좀 끌어가시는데 그러면 멘토님 이거 올해 말에는 괜찮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시잖아요. 이거 올해 네. 말에 괜찮을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이 그냥 뭐 한 예, 1년 넘게 좀 지켜보려고. 그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종목 자체를 길게 쭉 끌어가시면 이 종목은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수 있는데 시청자님이 네. 여기서 느끼셔야 될 게 있어요. 신규 상장 네. 종목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죠. 예, 그러니까 알면서도 한 거죠. 알면서도 예, 다 한번 그래요. 한다는 게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다 그래요. 다 이렇게 막 잘 하시다가 갑자기 종목에 좀 엉킨다고 하죠. 종목에 이렇게 좀 네. 엉킬 수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신규 상장 종목은 한 2년 정도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다음부터는 안 하겠어요. 예, 아닙니다. 뭐, 다음부터 안 하시면 되죠. 예, 괜찮아요.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미토입니다. 네. 네. 네, YIK. YIK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500원에 20%. 주식하신 지 좀 오래 되셨나요, 시청님? 좀 됐는데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혹시 이거 뭐 때문에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 가지 글로벌 1위고 네. 삼성 반도체 검사 대만 쪽에 불량률이 많으니까 검사 테스트가 맞아요. 후공중 테스트에서 쪽에 이제 1위라고. 반도체 웨이퍼라고 하죠. 반도체 판을 네네. 검사하는 업체긴 한데 저는 종목 선택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네. 종목 선택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는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조정을 받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미리 선 반영이 됐다는. 그렇죠. 선 반영이 되기도 됐고 삼성전자의 네.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약간은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YIK는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후공정 쪽, 칩 불량 검사 쪽이라서 저는 나쁘지는 않은데 시청자님이 네. 사신 단가는 나빠요. 네. 네, 요거 지금 화면 혹시 보고 계신다면 이게 되게 위쪽에서 지금 사신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고 밑으로 나만의 손절 라인까지 정해야 되는 그런 조금 주식 트레이더들이 할 수 있는 좀 어려운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네. 이 종목 내려가게 되면요, 시청자님 밑에까지도 내려가거든요. 5,500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제가 말씀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몇번 네. 이거 한 6회 7회를 네. 7,100원이나 200원 샀다가 7,600원, 700원 계속 팔았거든요. 네.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요즘에 반도체가 네. 자꾸 좋아지다 보니까 검사 네네. 그것이 불량이 많이 난다고 대만에서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효능이 있겠다 싶어서 그 중간에서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을 선택하신 것도 잘했고요. 재료를 분석하신 것도 잘했는데 고가놀이를 하실 때는 지금 수익을 몇 번 내셨잖아요. 잘 하셨어요. 네네. 그렇게 네네. 그 매매가 맞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건 손절 라인은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 이 종목을 또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종목 손절 라인은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져요. 6,980원 네, 정도가 손절 라인으로 대처를 하시면 되고요. 올라가면 네. 방금 시청자님이 300원, 400원 수익 내신 것처럼 그렇게 수익을 네네. 내시면 되는데 고가놀이는 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은 칼과 네. 같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 아시겠죠? 6,980원만 네네. 기억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정말 풍성하게 여러분들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이렇게 준비를 한 건요. 시장 자체가 앞으로 조금 좋아지고 섹터가 계속해서 바뀌는 순환매 장세 그런 것들이 자꾸 이어지기 때문에요. 현장에 오셔가지고 현장 분위기도 느끼시고 저희 멘토님들에게 많은 팁이나 뭐 이런 투자 팁 뭐 이런 것도 좀 받아가시면 좋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요. 내일 부평에 가십니다. 부평에 가셨다가요. 부평은 오후 1시고요. 일요일은 부산에 가시는데요. 부산은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아마 부산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부산은 오전 11시부터 진행을 하니까요. 항상 그 점 좀 숙지하셔가지고요. 직접 오셔서 들으시는 거 하고요. 맨날 이렇게 방송으로 보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를 많이들 하시니까요.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전화 상담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men토입니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예. 큐렉스 21,000원에 20%인데 제가 잘못 샀어요. 21,000원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거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오랫동안. 예, 1년째 지금 일하고요. 그러면 잠깐 수익이 나셨는데 이제 매도를 좀 못 하시고 다시 또 내려온 거죠. 가격이. 19,000원 갔을 때 그때 네. 반 팔고 또 내려와서 또 이런 식으로 제가 그걸 해서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계속 21,000원까지 갈 줄 알고 갖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뭐 시청자님을 제가 뭐 이렇게 막 무조건 응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개인 투자자님들은 진짜 매도를 더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기다린 시간이라는 게 너무 아까워서 내 본전이 와도 이걸 팔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네, 그거는 뭐 시청자님만 이렇게 잘못되신 게 아니니까요.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큐렉스는 뭐 하는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시청자님? 그게 로봇 그 어깨 수술하는 맞아요.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의료 로봇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제 로봇 산업이라는 게 의료 쪽으로도 많이 좀 대비가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땐 큐렉소라는 종목은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저는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시청자님. 근데 지금 이게 네. 회사도 괜찮고 하다 하던데. 괜찮아요. 요새는 네, 괜찮아요. 인기가 없는지 왜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까? 일단은 시청자님이 사신 지금 화면 혹시 보고 계시면 시청자님이 예. 사신 단가가 상당히 높은 단가니까 자꾸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예. 네, 일단은 얘가 최고가가 25,000원인데 우린 최고가 근처인 21,000원에 얘를 담아둬가지고 위쪽에서 비중 20%니까 좀 부담스러운 건데요. 이 종목은 저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 산업이라는 게 특히나 의료 로봇이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의 이런 노련함과 뭐 이런 기술은 들어가야 되지만 정말 정밀하게 수술을 해야 될 때 약간은 손떨림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의료 로봇은 절대 실수가 1%도 용납되지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큐렉소가 저는 분명히 대장주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아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 진짜 저점을 한번 깼어요.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그 저점을 살짝 지금 깼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 생각하신 건 아우 매일같이 내려가요 멘토님 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이 종목 10,000원까지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예. 네. 그러면 10,000원에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00원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네. 근데 이제 10,000원에 딱 찍었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바로 다라락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10,000원을 딱 찍고 나서 10,000원에 10,000원, 1,500원, 뭐 9,900원 요거를 한 2주 정도 지켜보세요, 시청자님. 지켜보다가 이 가격에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네 라고 할 때 비중 20%시니까 10%씩 놓아서 2번 담으시면은 이 종목은 충분히 탈출해서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저는 예. 괜찮아 보이니까요. 단가가 좀 높은 게 좀 아쉽긴 한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얘는 추가 매수 진행해가지고 대응하시면 전혀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아요. 예. 아시겠죠? 나쁘진 않으니까 계속 지켜보다가요. 10,000원 정도에 좀 헷갈린다라고 싶으시면 그때 다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모트렉스고요. 아, 모트렉스. 네. 17,100원에 15%요. 17,100원에 15%.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추매를 해야 되는지 좀 더 떨어지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예. 이건 사신 지는 좀 되셨나요? 네네. 이게 사시자마자 계속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한 24년도 초반에 사셨어요, 혹시? 더 높을 때 사서 네. 추매를 경단 내린 거예요. 추가 매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시청자님? 하고 나니까 계속 더 떨어져서. 어렵죠. 추가 매수 타이밍 잡기 네네. 어렵죠. 그래서 네. 저희 같은 방송을 많이 보시면 추가 매수는 제가 언제 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요. 떨어지는 와중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나서 자리를 잡아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그나마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에게 제일 안전한 투자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위쪽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다행인 건 비중이 15%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앞으로 조금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요 보시면요. 지금 화면 혹시 같이 보고 계시나요? 네네. 요 지금 요 초록색 선 보이세요? 연두색 선? 두꺼운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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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맞고 이렇게 떨어지고 잠깐 넘어가려다가 또 맞고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얘랑 네. 이게 이제 61선이라고 하는 건데 얘랑 점점 멀어지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다라는 건 약간 주가는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얘는 방향 자체는 밑으로 좀 꺾여서 난 좀 더 내려갈게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은 괜찮아요. 종목 자체는 괜찮거든요. 보시면 재무제표 네. 같은 경우도 일단은 굉장히 준수합니다.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매출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뭐 부채나 뭐 이런 유보율 같은 것도 볼 것도 없이 굉장히 좋아지는 업체인데 근데 왜 자꾸 주가는 떨어질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참 어렵죠.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은 시장 자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섹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청자님? 지금 뭐 네. 반도체도 맞아요. 반도체고 그 네. 잠깐 전에는 뭐 HLB 됐던 알테오지 했던 제약바이오였죠. 그리고 그 조금 네. 더 전에는 2차 전지였죠. 근데 네. 얘는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커넥트카라든지 자동차 관련 부품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실적이 좋고 종목이 좋아도 시장에서 관심이 없으면 주가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네. 그러면 혹시 추가 매수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네, 요 종목은요 일단은 그 전저점이 요 자리를 지금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밑으로 좀 더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망할 자리는 네. 아니에요. 단기 또 저점으로 보이는 건요 12,300원, 12,500원 정도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12,500원 정도 자리로 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이 종목은 좀 추가 매수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비중 좀 더 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괜찮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요. 반도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AI가 가고 HBM이 가고 엔비디아 쪽에서 계속해서 AI를 밀어붙이면서 갔기 때문에 간 건데 결국엔 모트렉스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 커넥트카라든지 자율주행차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밑으로 내려왔을 때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그때부터 비중을 실어가면 남들이 이거 막 살려고 달려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팔아야죠. 그렇죠. 남들이 막 살려고 달려들 때 이 종목은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우리는 팔고 네.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엇박자로 가시면 충분히 문제가 없어요. 괜찮은 종목이니까 네. 저는 일단 12,500원까지 홀딩하셔서 가져가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모비스고요. 아, 현대모비스 단가 낮았으면 좋겠는데요. 26만 6천 원에 네. 50%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할 건 아니고 저는 단가는 26만 원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제가 뭐 얘기할지 아시죠? 네네. 비중이 너무 높아요. 아니, 이것도 지금 원래는 물을 더- 타가지고 이 정도 단가 내린 거예요. 원래. 더 높으셨죠? 네, 32만 원대여가지고. 아, 진짜요? 많이 낮추셨네요. 네네. 저는 그러면 이 종목 일단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 종목은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이 30만 원 이상 가면은 조금 상담드릴 의미가 있는데 지금 26만 원 정도 오셨잖아요. 26만 원이잖아요. 평단을 낮춰 놓으셨잖아요. 그나마 26만 네네. 6천 원. 저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더 이상 상담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 종목 자체가 올라갔다가 되게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지금 요즘에 좀 떨어졌잖아요. 네네. 방금 전 종목 상담 혹시 들으셨나요? 네, 들었어요. 네.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 제가. 그거는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지금 인기가 네. 없기 때문이에요. 네. 자동차 산업이 섹터가. 인기가 없는데 우리는 남들이 인기 많을 때 그 종목을 막 매수하고 남들이 인기를 식을 때 막 손절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 네. 투자자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반도체에서 수익이 났으면 빨리 얼른 매도를 해서 현금을 챙겨 놓으시고 우리가 보지 않았던 산업, 제약바이오, 자동차, 2차 전지 이쪽에서 지금 비중을 늘려가는 게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현대모비스가 요즘에 떨어진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인기가 없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요. 저는 이 종목 다시 한번 올라가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전에 26만 원 근처 왔을 때 왜 또 매도를 안 하셨어요? 아, 이게 한 3년 정도 들고 있으니까. 보상 심리가 네, 일어나죠. 네, 왜 이게 네.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네, 이게. 막 열받고 막 화나고. 네, 그쵸. 27만 원만 한번 넘으면 또 위에 네. 정고점이 또 뚫고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잘 보시네요. 네, 맞아요. 네. 아, 잘 보셨고요. 저는 이 종목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26만 6천 원이니까 제가 한 가지 조금은 격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50%라는 비중이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네네.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번에는 26만 6천 원 넘어가는 27만 원 정도 자리에 오면 비중을 어느 정도 조금은 줄여놓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네. 네, 어떤 개념이냐면 얘가 이번에 27만 원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27만 원 뚫고 또 맞고 내려올 것 같으세요? 저는 보통 잘 모르시네. 한두 정도, 네. 네, 2번 정도 맞고 내려오긴 하던데 또 네. 하도 기다린 시간이 많아가지고. 네, 그쵸. 좀 네, 아까우니까. 네,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TV 나오는 전문가는 모든 걸 다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27만 원 이번에 맞고 올라갈지 맞고 떨어질지는 확률은 5대 5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7만 원 근처에 오게 됐을 땐 오히려 비중을 줄여놓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을 즐기시고요. 요렇게 요즘처럼 요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팔았던 현금을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에게 풍족하고 안전한 투자법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네, 네네네. 확률적으로 주식은 대응을 해야 돼요.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예측, 100% 맞는 예측이라는 건 주시장이 없어요. 예측을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27만 원짜리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반 정도 현금화하고 네. 나머지는 수익 네. 즐기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걸 꼭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면요. 저는 주식 되게 잘하실 것 같으니까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면 주식시장 많은 손해 안 보시고 투자 굉장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지약 15% 가지고 있는데 작년 8, 9월 달에 올라갈 때 샀었거든요. 아, 서울제약이요? 예, 예. 죄송한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신다 하셨죠? 아, 매수가는 4,000원이고 비중은 15%예요. 아, 요 혹시 뭐 신문 기사나 아니면 뭐 보고 사신 건가요? 혹시 이거? 아니요, 저는 그냥 있는 여의도는 사는데 그때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아, 요 좀 올라갔구나 해가지고 네네. 샀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가 좀 올라갔다가 바로 계속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 혹시 그럼 죄송한데 주식하신 지는 좀 얼마나 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 저는 주식을 전문으로 한 게 아니라 주식을 좀씩 한 데는 좀 꽤 됐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드린다라기보다는 이 종목 자체가 시가총액이 400억밖에 안 돼요, 시청자님.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윗꼬리가 되게 많은 종목이라는 건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의 탄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시청자님 매수가를 찍고 그냥 내려올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시가총액 400억이라는 건 어떤 크나큰 세력이 한 50억 가지고 얘를 상한가로 그냥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얘를 들어버리면. 예. 예, 그러니까 뭐 주식에 많이 이제 참여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저는 이렇게 보고 그냥 삽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뭐냐면 저는 사실 나이는 먹었지만 주식에 얽매인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좀 여윳돈 가지고 살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약바이오 쪽에 여윳돈으로 하시는 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서울제약처럼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은 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왜냐면 대응하기도 굉장히 빨라야 되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대웅제약, 유한양행 이쪽으로 하셔서 여윳돈이면 그쪽에 그냥 묻어두시고 잊고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서울제약 같은 종목들 수익 내서 나오기 되게 어려워요. 아시겠죠? 근데 뭐냐면은 네. 사실 작년 12월 달에도 그때 안 팔고 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이 종목은요, 아버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그냥 4,000원에 탈출하시는 게 좋아요. 4,000원은 한 번 정도 찍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은 예. 세력이 들어온 세력들이 아직은 나가지 않았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예. 400억짜리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래가 한번 들어와서 이렇게 윗꼬리를 한번 만들어 놨다가 이건 지금 이유도 없이 그냥 밑으로 쭉 빼고 있거든요, 주가를. 그렇다면 여기 들어왔던 이 세력들이 한 번 정도 더 위쪽으로 올려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을 본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4,000원에 그냥 딱 있고 다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아시겠죠? 네네, 잘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멘토입니다. 네, 사피엔 반도체요. 어떤 거요? 잘 못 들었어요. 사피엔 반도체. 아, 사피엔 반도체.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32,585원.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40%. 아, 혹시 이거 사신 이유를 제가 외람되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 TV에서 네. 한 달 전에 보고 샀습니다. 아. 사고 한번 팔고 또 제가 이번에 또 샀다가 네. 얼마 안 물리셨죠? 됐는데 제가 그렇죠. 그래서 물타기를 해서 38,000원에서 지금 내린 물타기가 원래는 더 높게 사셨다가 저는 네. 뭐 제가 좀 냉철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반도체 지금 다른 건 이제 올라가는데 네. 왜 얘는 안 올라간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안 올라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시장에서 관심이- 얘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면 지금은 후공정 쪽에 많이 좀 집중이 돼 있잖아요. 물론 며칠 전에 네. 테스라든지 전공정 쪽, 특히나 HBM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가다가 또 CXL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가다가 그다음에 고성능 반도체 쪽이 좀 가주는데 사피엔 반도체도 그런 식의 뭐 반도체를 안 엮여 있진 않아요. 근데 종목 자체가 일단은 숫자가 나와주질 않는 종목입니다.
보시면요, 매출액 자체도요, 뭐 50억이 넘지 않는 굉장히 좀 빈약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고 21년부터 적자가 일어나는 건 괜찮은데 그 적자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건 좀 투자 관점에선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시청자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들의 수급이 점차 많아진다는 건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금 더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주식은 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 종목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좀 수업료 지불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요. 28,000원 정도 라인에서 손절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아시겠죠? 이거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신규 종목은 네. 이래서 어려워요. 아시겠죠?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TV 볼륨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저랑 통화만 하시면 되거든요. 아, 네네. 네네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포크로 BM요. 에코프로 BM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아, 31명 좀 500원이고요. 30%. 네. 이거는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겠네요. 네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니, 네. 이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나. 저는 이 종목 조금 홀딩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 가지고 그냥 있을, 가지고 네, 일단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한때는 정말 핫했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뭐 58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좀 마지막 상담이니까 좀 상세히 해드릴게요. 근데 종목 자체가 한 6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절반 반토막이 났잖아요. 다행인 건 시청자님이 위쪽에서 뭐 50만 원, 40만 원대에 잡지 않으시고 그나마 33만 원 정도에서 잡으셨다라는 건 저는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건 비중이 30%라는 건 좀 아쉬운데 종목 자체가 그러면 저는 밑에서 조금 더 사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이 종목을 지금 더 산다 그러면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고요. 결국에는 2차 전지는 또 미래 먹거리는 맞아요. 그거를 앞에서 끌어당기는 건 삼성 SDI, LG엔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까지 앞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대장주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클이 언제 오나요? 지금 당장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 종목도 올해 연말까지 좀 길게 시간과의 싸움을 한다면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까지는 좀 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더 이상 추가 매수하거나 손절하거나 건들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쁘지는 않아요. 네, 아시겠죠? 괜히 지금 막 많이 떨어졌어요. 추가 매수할게요. 막 이렇게 나가가지 마시고 종목 자체는 괜찮고 기업 자체는 탄탄하니까 일단은 악재를 좀 거쳐내고 가시밭길을 좀 건너간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을 보고 나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예, 오늘도 역시나 좀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이 좀 들어오셨는데요. 시장 자체가 우리에게는 막 많이 우호적이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지금 시장은 뭐 그냥 내팽겨쳐두고 막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도 괜찮고요. 지금 신규 매수를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제약바이오, 엔터, 미디어 쪽 이쪽도 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지금 시장에서 조금만 더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주식 챔피언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